예,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먼저 지자체들이 푼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먼저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하나 샀다 하면은 한 닷새도 마당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태양빛을 쏘이면 균이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쓰고 다시 쓰고 그래요. 생계비 받으시는 통장 있잖아요. 오늘 5시 이후에 40만 원 현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이제 쓰시면 되고. 고맙죠. 동네 어른들한테 같이 박수 쳐먹고 또 뭐 정서 때 필요한 데도 쓰고. 저 오늘 이 기사가 꽤 눈에 띄었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푼 재난지원금 말고 그 전에 지자체들이 준 재난지원금이 거의 담배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각 지자체가 일단 이 재난지원금을 해서 각 쿠폰이라든지 또 지역 상품권을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직영점이라든지 대기업 운영하는 백화점에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이제 받은 분들이 이 슈퍼 같은 데 가서 담배를 대량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 실제로 보니까 이번 달 KTNG의 지금 매출 자체가 28%가 3월 달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다른 걸 사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다른 게 살 게 없다 보니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서 담배를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과연 그럼 이게 좀 재난자금 준 것인데 이게 소비로 연결돼야 되는데 문제는 담배나 이런 걸 지금 너무 많이 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이제 곧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를 두고 사실 각 가정마다 상당히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식사하는 데 쓰자, 어디 기부하자, 아니면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쓰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체가 그냥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일반 마트가 가격 차이도 없고 오래 두고 뭐 나중에 피울 수 있으니까 뭐 이래서 담배를 산다고 하는데 정태현 변호사님, 이러면 기본 취지,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돈도 쓰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만 지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못 쓰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나 그런 데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그 일반 그 물건을 산만한 것도 없고 이게 또 쓸 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한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카드나 뭐 선불 카드나 이런 걸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가서 그걸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담배에서나 또는 카드에서 수수료만 올려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시정을 좀 해야 원래 취지를 살릴 수가 있지.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 온 국민들 뭐 담배 흡연력만 높이고 엉뚱한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사상 초유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있죠. 바로 관제 기부권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원금 기부는 자발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재난지원금까지 기부를 은근히 강요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동참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좀 암묵적 압박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만 희생하냐 이런 목소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압박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받아서 쓰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기부하는 것도 국가재정으로 들어가지만 받아서 쓰게 되면 그게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사서 본인이 먹기도 하고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돈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받아 쓰는 게 절대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낮에 식사 제 아내와 함께 했고요. 예. 조그만 가게에 가서 그리고 또 제가 커피도 마시고요. 그걸로 재난지원금 가지고 예.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피숍 같은 데 식당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그걸 쓰려고 오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압박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받아서 쓰는 것도 이것도 도움이 된다는 꼭 기억하시고 부처 관계자들이나 고위급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쓰시는 분도 당당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40일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거리두기 효과는 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뭐 한 자릿대로 줄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 발표한 교육부의 개학에 대해서 코로나 전문가들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강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코로나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이재갑 교수가요. 정현식 변호사님. 질본이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개학이 좀 성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동안 방역 우수국으로 온 전 세계에 찬사를 받다가 등교 개학하고 난 다음에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한 달 사이 확진자 급증세가 뭐 14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싱가포르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또는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의료진들의 시각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개학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황금 연휴가 바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2주 동안은 지역 내 감염이나 확산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지켜보고 나서 5월 중순 이후에 빨라도 5월 말부터 개학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개학을 서두르게 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수습했고 경제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이재갑 교수의 지적인 것 같고요. 이재갑 교수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마저도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결정은 났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당국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등교 개학 이후에 정말 철저한 관리를 해야만 불상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들의 목소리 각각 들어볼까요? 진로와 진학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 마스크를 잘 끼고 수업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거든요. 이게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 엄마들은 너무 놀랐고 공중보건학적 증거와 근거가 아직 불분명하고 사회적 공론화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물론 뭐 코로나 전문가들 의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개학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거고 좀 고민이 큰데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우리가 초유의 경험해보는 감염병 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우리가 초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감염법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했거든요. 초기에 좀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결정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판이 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도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가 가장 지금 어떤 면에 압박이 심해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있는 뭐 부모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지금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자칫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